기말고사 치르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진행하게 될 우리 문과 수능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수능 올해 본 수능 문항 있죠, 2019년도 치렀던 수능 문항 다들 아마 시험지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시험날 보셨죠? 다들 시험 치러 가는데 어딘가 학원에 가서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고2 학생들도 전부 다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대부분은 해설을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해설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선생님이 지형도를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문제의 개연성이 어떠한지, 즉 올해 농사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문제를 펴세요. 수능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풀시험입니다. 풀시험. 1번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1번 문항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냥 가볍게 서칭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문제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쉽거든요, 그렇죠? 1번 문제 보세요. 귀엽다, 그렇죠? 굉장히 귀여운 1번 문항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기 문항들이 다 있습니다. 수능 문항들이 있고요. 2번 문항도 귀엽습니다. 3번 귀여워요. 4번 귀엽죠. 그쵸? 늘어서 쑥 봐도 상당히 귀여운 문항들입니다. 내신 맨 앞쪽에 분포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5번 귀엽습니다. 6번도 귀엽습니다. 7번 이 정도야, 그치? 이 정도면 뭐 귀여워요, 그쵸? 충분히 우리 고2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정도의 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8번도 귀엽고요. 9번도 귀엽고요. 10번도 귀엽습니다. 11번 문항 충분 조건에 관한 문제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12번 문항도 아직 3점이죠. 그렇죠?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13번 규식성 가지는 그러한 AN 수열 몇 개만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문항이 바로 13번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14번부터 이제 4점짜리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14점 첫 번째 4점짜리 문항은요. 그런대로 풀만합니다. 기계적인 문항이에요. 그런데 15번부터 갑자기 머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15번 문항 보시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5번 문항입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5배 로그 n의 2의 값,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야 합니다. 즉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직관적 머리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즉 개념에 근거한 두뇌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입니다. 근데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5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연놈이 5의 이만의 분수 형태로 둔다면 분모가 5의 약수가 되어야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n이라는 녀석은 자연수예요. 그런데 이 녀석 2를 털어줘야 되겠죠. 로그라는 녀석이 사라져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n의 값이 2에 관한 거듭제곱꼴이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직관입니다. 그쵸? n이라는 녀석이 2의 k승의 형태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럼 2의 k승 살짝 들어가 주니까 로그에 2의 k승의 2에 5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자 k의 값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죠? 그러면 로그 2의 2가 사라지면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로그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연수하고 친하지 않은 무리수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2의 거듭제곱이 필요하다. n이라는 녀석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결국은 이 k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1 또는 5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k 값이 1 또는 5가 되어야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 이 n이라는 녀석은 무엇이 될 수 있다? 2의 1승 또는 2의 5승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 값들의 전체 합이니까 2의 1승 플러스 2의 5승의 값은요 2 플러스 32가 되고 결국 34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가볍습니다. 15번은 정답이 1번 될 수 있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면 안 보여요. 그렇죠? 당황하면 안 보이고요. 쉽게 풀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머리를 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약간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문제들이 풀리지. 그냥 쉽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냥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뒤에 있는 킬러 문항도 전부 다 풀 수 있어. 라고 조급해하면 문항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16번 문항입니다. 이런 식의 문항들은요. 기계적으로 푸는 문항이죠.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이런 애들은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5가 있고요. A1이 있고요. 여기 B1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이때 높이가 얼마냐면요. 4루트 3이고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4예요. 이때 반지름을 4로 갖는 원을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분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다. 점을 연결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색칠을 하죠. 그렇죠? 색칠합니다.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있는 부분들을 색칠해 버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러면 100%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무한급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한급수요. 그럼 공비를 알 필요가 있고 첫 번째 항만 하면 게임 끝. 자, 공비는 면적 관계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인 녀석이 이 녀석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인 녀석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이 각은 몇 도입니까? 60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왜? 1대 루트 3이니까 이 각이 60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각이 60도가 되면서 자, 이 길이의 b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원의 길이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를 계산합니까? 어떤 것이든 다 상관없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도형들이 길이들 중 한 놈만 딱 잡아서 b만 계산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여기 높이 4루트 3이죠? 여기 높이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도형 사이에 b는요 4루트 3분의 4다. 근데 이건 길이의 b고요. 면적 b가 되려면 이 녀석을 제곱해줘야죠. 이게 바로 공비 r이 됩니다. 공비 r이 돼요. 그럼 약분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문항들은요.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S1의 값은 얼마일까요? S1의 값은요. 들어갑니다. 색칠된 부분의 면적만 계산해주면 게임이 끝날 텐데 이 각이 60도다. 근데 이 녀석이 반지름이니까 이 각도 역시 60도가 될 거다. 그럼 이 녀석도 60도가 되겠군. 60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정삼각형이군.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부채꼴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채꼴에서 정삼각형 면적 빼주면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1의 부채꼴의 면적 r 제곱의 세타, 세타는 3분의 파이 60도니까요. 마이너스 거기서 뭘 빼준다? 이 정삼각형의 면적 빼준다. 그러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녀석의 면적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녀석의 면적을 찾으셔야 되겠죠. 이 면적 어떻게 찾느냐? 전체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에서 무엇을 빼준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잘 보세요. 자, 이 녀석 직각삼각형에서 요놈 정삼각형 하나를 빼고요. 그 다음 요놈 부채꼴을 하나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각이 60도야. 그러니까 이 각이 30도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전체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4, 높이가 4루트 3,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3 요놈에서 빼줍니다. 무엇을 빼줍니까? 이 정삼각형 하나를 빼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 루트 3의 4의 제곱이다. 거기서 또 하나 빼줍니다. 무엇을요?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 하나를 빼주셔야 되겠죠. 부채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r 제곱의 세타. 근데 그 각이 6분의 파이다. 이와 같이 들어간다 라는 사실. 자, 이것만 계산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결국 이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는 도형에 관한 문제가 되어버리죠. 길이의 b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서 공식, 자, s한 녀석이 어떻게 나온다? 1-r분의 첫 번째 항 s1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쉽다 이거야. 그렇죠? 결국 도형 문제다. 첫 번째 상황만 계산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첫 번째 상황만 계산해 주면 된다. 계산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분했더니 16이죠. 그쵸? 그럼 8이죠. 그럼 3분의 8파이. 약분하죠. 마이너스 4루트 3. 그 다음 약분하죠. 그러면 8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8가 되나요? 3분의 4파이가 되나요? 그렇죠? 2 사라지면서 4나 약분되고 3분의 4파이가 이와 같이 이렇게 나겠습니다. 전부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계산해 줬더니 다음과 하나요. 두 개를 좀 더 맞죠? 그렇죠? 계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사라지나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 다음 요놈과 요놈 두 개 계산해 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나요?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초항의 값이 3분의 4파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였어요?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분의 3분의 4파이가 되고 분자분모의 이 녀석 3분의 2죠. 그렇죠? 3분의 2분의 3분의 4파이 약분하겠습니다. 결국 뭐가 나와요? 2파이가 나겠죠. 이 녀석이 바로 뭐랍니다. 무한등비급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기기적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렇죠? 첫 번째 상황에서의 도형의 논리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의 값이 f의 x-3의 플러스의 4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녀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석적으로 확인사사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가장 편안한 함수들을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가장 편안한 함수들이요. 주기가 요것만 없었으면 주기가 얼마예요? 3인 주기 함수가 되죠. 그렇죠? 뒤에 4만 없으면요. 근데 주기를 3으로 가지면서 반복되긴 하나, 그러나 y축 방면으로 4만큼씩 계속 함수의 값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때려보면 됩니다. x 대신 제로를 투입했다. 그때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게 마이너스 4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로였을 때. 그러면 f0의 값은 뭐가 되느냐? f3의 값은 뭐가 되느냐? f의 0 플러스의 4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즉 3값을 딱 하고 찍어줬을 때 0에서의 함수의 값보다 4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요점이 되겠네요. 요점이요. 그러면 0부터 3 사이에서 함수 값이 만약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3부터 6 사이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배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f의 6의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f3 더하기 뭐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렇죠? f3 값이 제로였으니까 여기다 4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3,4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게 직선 함수였을 때 생각하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요놈 값에 살짝이라도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만큼 좀 더 옆으로 갔을 때 그때 이 값과 이 값 사이의 차이가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를 들어 생각할 때는 함수를 파악할 때는 조건들을 파악해 나갈 때는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것이 제일 편안하죠. 그러면 또 9가 되었을 때 이게 4만큼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가조건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나조건은 뭡니까? 나조건은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의 dx를 살짝쿵 이렇게 때려줬더니 이 값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0부터 6까지 접근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면적이 어떻다 이거예요?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라져주는군. 감사 땡큐. 그러니까 0에서의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4, 6에서의 함수의 값이 4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그러면서 이런 스타일의 함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겠군 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y는 이꼴 fx라는 함수와 y는 이꼴 fx-3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해요. y는 이꼴 fx-3 플러스 4라는 함수는요,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바로 이 함수입니다. 그런데 두 함수가 서로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함수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0부터 3 사이에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쵸? 근데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큼 평이동시켰어요? 3만큼 평이동시키고요.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이동을 싹 시켜줬더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가죠. 그쵸?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두 함수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수 fx가 어떻게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직선 함수가 주어졌을 때. 괜찮죠? 그쵸? 이것만 직관적으로 깔짝깔짝 심어내서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만 생각해내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렸다 이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요즘 말이죠.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머리를 써서 직관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추론하고 이렇게 경향성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유효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x는 이퀄 6과 x는 이퀄 9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요. 그쵸? 이 녀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마? 3이죠? 요 길이가 얼마요? 4죠? 요 길이가 얼마요? 8이겠죠? 그쵸? 4만큼씩 올라가니까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3 밑변의 길이 높이 3 곱하기 자 4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면적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계산해 보았더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2야 약분시켰더니 6, 3의 1, 8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고 그게 또 있어요. 그렇죠?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건요. 야매로 푼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 믿겠어요. 정석적으로 풀이하는 과정 보여주세요. 알았습니다. 시험장에서 만약 불안하면 이렇게라도 문제를 푸신 이후에 불안하면요. 그러면 이제 정석적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함수 fx가 꼭 직선 함수만 될 거냐?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과 3 사이에서 함수 그래프의 경이 위볼, 아볼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나 조건을 통과할 수 있을 건가?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적분해 준 부분이 과연 제로가 될 것인가?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왜요? 이 부분과 그 다음 이 부분이 어때요? 서로 정확하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죠?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함수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함수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가 있고요. 정적분의 논리로 정확하게 증명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fx의 dx의 값이 제로다. 유일한 힌트는 이것뿐입니다. 그 다음이요. 요놈 힌트가 있죠. 그렇죠? fx에 관한 관계식이 이와 같이 들어있다. 이때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의 dx입니다. 이 녀석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형식의 유사성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어떻게 바뀐다? 6부터 9까지 0, 6까지의 fx가 주어졌으니까 6부터 9까지 fx의 dx 대신에 변형할 수 있는 식들을 찾아냅니다. f의 x-3 플러스 4의 dx다. 이렇게 살짝 바꿔줘요. 그렇죠? 그런 다음 치환적분합니다. x3의 마이너스 3의 값을 t로 살짝 이렇게 치환적분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x의 값이 6부터 9까지 변하면 t가 몇 까지? 3부터 6까지 이렇게 변한다. 따라서 얘는 3부터 6까지 변한다. f의 t에 플러스 4의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dx의 값이 dt가 되니까 dt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계산 마저 하겠습니다. 4 곱하기 9가 되기가 3이죠. 4, 3에 12 들어가지고요.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정적분이니까 tt를 xx로 바꿔줘도 무방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이 녀석을 우리가 찾는 건데 그 녀석이 이와 같이 변형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3부터 6까지 fx라는 녀석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0부터 6까지 fx 안에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면 3부터 6까지 fx를 찾고자 한다. 형식 유사성 쪼개겠습니다. 0부터 6까지를 0부터 3까지 fx와 3부터 6까지 fx로 살짝 이렇게 쪼갠다 이거야. 살짝 쪼갠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수학 문제를 전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적으로든 직관적으로든 야매로든 물구나무를 서든 그냥 정상적으로 서서 문제를 풀든 눈을 감고 풀든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문제 이 무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직관이든 개념이든 정석이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져 가는 건데 제일 갑니다. 자, 요 녀석을 찾아줘야 하는데 요 녀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얘는 좋아요. 그렇죠? 얘는 좋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녀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의 dx인데 선생님 이걸 대입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fx 대신에 fx-3의 플러스 4를 투입해서 3부터 6까지 fx의 dx를 만들어내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원래? fx-3 플러스 4의 dx를 살짝 투입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 치환 적분을 하게 되면 x-3을 t라고 살짝 이렇게 치환하잖아요. 그러면 x의 값이 0부터 3까지 변하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요? 0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3부터 6까지 이렇게 점점 멀어지죠. 안 되겠네. 막히면 어떡하라? 빨리 돌아가라. 막히면 돌아가라. 막히면 돌아가라. 시험장에서는 얼마든지 막힐 수가 있다. 당황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예를 칩니다.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 대신에 무엇을 내려온다? f의 x-3의 플러스의 4의 값을 살짝 좀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래주면 이 식 자체는 바뀌겠죠. 나중에는 제가 이런 스킬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x 대신에 시험적분 하기 싫어서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투입하면 뭐가 돼요? fx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3 투입했으면 아래 끝 위 끝에 3을 빼면 됩니다. 시험적분 하다 너무 귀찮아서 제가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써요. 그쵸? 자연스럽게 써줍니다. 이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자, 계산했더니 이 녀석 뭐가 돼요? f의 x가 되고요. 이 녀석 4 들어가고요. dx 들어가고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감사 땡큐. 자, 이 녀석은 4 곱하기 3이니까 12 들어가죠. 그 다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의 dx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변형시켜 봤더니 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변화했다? 이와 같이 변화했다. 1, 2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어떻게 fx의 dx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변형을 시켜 나간다 이거야. 고집 피우지 마시고. 자, 그랬더니 2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의 dx의 값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2가 되고 약분 때려줬더니 마이너스 6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fx를 적분시켰더니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6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추론 과정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직선 함수 딱 들어간다. 그럼 여기 직각삼표 되고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 3. 높이가 얼마? 4.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고 딱 6 되죠. 이 녀석이 위볼, 아볼 딱 이렇게 오면서 정확하게 중간 부분이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면적이 서로 정확하게 같다라고 한다면 역시 적분한 부분의 면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마이너스 6으로 동일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시죠? 얼마든지 이러한 변형된 모습들이 가능하겠고 그 결과 우리는 fx라는 함수의 전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 식을 통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의 dx의 값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0부터 6까지 fx의 dx의 값이 제로였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fx의 dx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0부터 6까지 더해준 게 제로가 되겠어요? 6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본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걸 식으로 정확하게 검증한다 이거죠. 그렇죠? 3부터 6까지는 자명하게 무엇이 될 것이다. 양수가 되며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셈셈 될 것이다. 그래야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쵸? 괜찮아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능 수학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직관과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나의 불안한 감정을 정확하게 이와 같이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확인하면서요. 불안감을 없애면서요. 자, 그래줬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나? 싹 이렇게 지워보시고요. 싹 지워보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6부터 9까지 fx의 dx의 값이 얼마가 됐었습니까? 요놈이었죠? 1, 2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6까지 fx의 dx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6이라고요. 이 값이 6이라고요. 그래서 전체 값이 18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이걸 직관적으로 푸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 정석적으로 푸는 게 좋았어요? 어때요? 손 들어봐. 난 직관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있잖아.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난 손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발이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은 성향 자체가 나뉘는데 아니 시험장에서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풀어. 그러나 평상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상시 공부는요. 두 개 다 동시에 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동시에 다 해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학적 실력이 점점 향상해 가는 거고 수학적 직관이 싹 트는 겁니다. 싹 트는 거예요. 공부는 빡세게 그리고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양해로 그렇죠? 그 다음 18번입니다. 그래서 상상해보세요. 15번 그냥 약간 머리 쓰죠. 그렇죠? 약간 머리 씁니다. 그러나 머리를 썼다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잘 맞춰야 할 텐데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났는데 쉬웠으나 그러나 나 혼자 풀면 잘 모르겠어. 자 16번 이 도형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지? 계산 꽤나 붙였던데 계산 실수 안 해야 되겠다. 계산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자 길이의 b의 제곱 b가 바로 무한등비급수에서 공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꽤나 쓸만하군. 강 선생 괜찮은데? 이런 거 비법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럼 수학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좋아. 자 그런 다음 17번 문제는 꽤나 복잡했어. 그치? 17번은 꽤나 복잡했어. 역시 4점짜리야. 점점 20번, 21번에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군.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년에 풀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들으셔야 돼요. 17번부터. 그래서 1등급 것이 88이 나왔던 겁니다. 등급 것이 88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17번이 안 풀리죠? 보통 모의고사 다 풀렸는데. 그러면서요. 그 다음 18번 들어갑니다. 18번 들어가시겠습니다. 18번입니다. 지금 빨리 열심히 심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18번 통계 문제, 확률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 좌표 평면의 원점에 A가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Y축, X축이 이와 같이 있고요. 갑니다. 짝. 0, 1, 2, 3, 1, 2, 3 이와 같은 격자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 A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원점에 있는 어떤 점 A를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씩 가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앞면이 연속적으로 3번 나오면 얘는 어디가 있어요? 2점 오겠죠. 그렇죠? 2점 옵니다. 그럼 3,0점으로 오겠죠. 그렇죠? 3,0점으로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점 A에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면이 3번 나왔습니다. 앞면이 3번 나오면 연속적으로 가서 3,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행이 종료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행이 종료가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시행이 종료가 됩니다.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A의 X좌표가 1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뭐 했을 때 사선 그으세요. 뭐뭐 했을 때 사선 딱 그으세요. 자, 확률에서 뭐뭐 했을 때가 나오는 순간 무슨 확률? 무슨 확률?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 그렇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 사건이 축소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뭐뭐 했을 때로 전 사건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전 사건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즉 A점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는 그 순간들이 전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좌표가 3이 된다? 그럼 여기 이렇게 쓰시겠네. 그치? 2점. 그 다음 2점도 가능하겠네? 2점도 가능하겠네? 2점도 가능하겠네? 즉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1, 2, 3, 4 네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1, 2, 3, 4 선생님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얼마입니까? 확률 계산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위로만 세 칸 연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요걸 1번, 요걸 2번, 요걸 3번, 요걸 4번이라고 놓고 1번의 확률, 2번의 확률, 3번의 확률, 4번의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서 이 녀석들이 분모에 와야죠. 전부 다 썸이 분모에 오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분자에는요. 이것들의 합이 분모에 이렇게 오고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때 x좌표가 1인 경우니까 바로 이 경우죠. 1,3인 바로 이 2번 사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probability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요. 괜찮죠? 갑니다. 자, 이 1번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갑니다. 자, 뒷면만 3번 연타로 나와야 돼.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위로만 계속 곧장 갑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몇 승? 2분의 1이 3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확률은 뭐가 될까요? 갑니다. 0부터 시작해서 2까지 가겠습니다. 0부터 2까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먼저 누가 가잖아. 그러면 시행이 종료되니까 2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세 가지 경우 나오고 그 각각의 경우의 확률은 전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자, 위로 가나 옆으로 가나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앞면 뒷면의 확률은 동일하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몇 승? 4승.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이 4승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확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 경우의 수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야죠. 한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혹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만나는 부분을 두 개를 더해준다. 2 올라간다. 1 만나는 부분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더해진다. 3 갑니다. 1 그렇죠? 위에 만납니다. 3 그 다음 올라갑니다. 6 그렇죠? 쭉 올라갑니다. 자, 그런 다음 위로 곧장 가야 되니까 6이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6 곱하기 그때의 확률은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전부 다 2분의 1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니까 2분의 1의 5승 해서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네 번째 이 경우가 가장 핫한 경우였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어머 어디 갔니? 미리 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쭉 갔어요. 선생님 여기 다음 안 된다고 했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닿는 순간 게임이 종료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럼 돌아갑시다. 야 가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신나서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나온다. 왜일까? 왜일까? 아니 3을 다 하거든. 그치? 여기 이 점에 도달한 순간 x좌표가 3이야. x좌표 또는 y좌표가 3이면 게임이 종료된다라고 해서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수험생들 멘붕 뜨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이와 같이 조건들을 조금 더 까다롭게 주면서 다 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머리를 튕기게끔 시키죠. 그러면 학생들은 당황하기 바로 당황.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우리 답안지 답이 없지. 나 정확하게 푼 것 같은데. 가야죠. 끝까지 뇌를 각성시킵니다. 끝까지 정신줄 놓지 않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도달하면 안 되겠군.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또 3이 나왔어. 그렇지? 또 안 되겠군. 그럼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나? 그렇게 갈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확률은 제로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런 경우는 없다. 이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 계산하겠습니다. 2번이 뭐라고 했죠? 3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이라고 이렇게 했죠. 계산 마저 하겠습니다. 8분의 1. 자, 이 녀석은요 16분의 3. 이 녀석은요 32분의 6이니까 16분의 3. 그 다음 이 녀석은요 16분의 3. 분자 분모에 16을 곱해. 여기 16 곱하고요 여기 16을 이렇게 곱해. 그럼 약분 시키면서 분자 3. 자, 곱했더니 여기 2. 이 녀석 3, 3 이렇게. 그래서 6 더하기 2는 8, 8분의 3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 8번 문제도 까다로웠다. 그래서 1등급 컷이 88이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또다시 박스 형태 문제 나왔습니다. 그쵸? 또다시 박스 형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시험 기말고사 치르고 그냥 집에서 푹 쉴까 많은 유혹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능 문제를 미리 보면서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심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설명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네, 웃어야 타이밍인데 잘 안 웃어주시네요. 그렇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19번 들어갑니다. 역시 또 확률이에요. 이건 문이과 공통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집합 x 1, 2, 3, 4, 5, 6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나 확률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난 좀 개인적으로 확률이 껄쩍지근하고요. 마음에 안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 듣고 싶나요? 첫 문제 푸시면 돼요. 첫 문제. 확률 문제 첫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저한테 기출문제 94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확률 문제에 첫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수업할 때 말이죠.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수요일 수업이 있고 월요일 수업이 있는데 한 번 수업할 때 4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4시간씩 수업 진행하는데 화요일 날 1시부터 5시 사이에서 이때 클리닉을 들어요. 클리닉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 아저씨 미친 거 아닌가? 아니 왜 수업만 하면 됐지? 이 클리닉을 또 하는 거야? 저는요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인생을 바꿔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바꿔드려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금 마무리. 화기애애하게 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미안합니다. 당황했어요. 정경기가 탁 튀기는 거라 그렇죠? 굉장히 당황해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이런 거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리닉 동안에 제가 확률 첫 문제를 줄 거예요. 확률 첫 문제. 올 때마다 계속 풀어와라 시키고요. 안 되면 선생님 옆에 끼워놓고 제가 가르쳤던 수교과제자들, 의예과제자들 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옆에 4명당 1명씩 끼워놓고 계속 과외시킬 겁니다. 과외. 전부 다. 저는 뭐 하고요? 저는요? 놀고요?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잘 풀고 있나? 잘 푸나? 노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척도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그러면서 조교수 선생님을 갈고요. 그럼 조교수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겠죠, 그렇죠? 학생을 또 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적이 향상된다. 그럼 나는 갈고 있는지 모르겠지, 그렇지? 강선 선생님 너무 좋아, 조교수 선생님 너무 나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실력이 급 향상한다. 그리고 이때 테스트 계속 본다, 그렇죠? 테스트 계속 본다. 그래야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는 거지. 어떻게 수업만 해서 실력을 올려요? 물론 가능합니다. 설명 잘하니까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이게 있어야 더 완벽하게 된다 이거야. 수학에는 왕도가 없어요. 푼 만큼 실력이 나올 겁니다. 푼 만큼이요. 푼 만큼. 수학을 많이 푸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학 문제 많이 푸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수학 문제를 읽어요. 암기를 해요. 한참 풀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 화장실 시간이. 큰 거야. 그치? 너무 더럽나? 상상하니까. 자, 큰 거. 암기해요. 머릿속 칠판을 그려요. 그런 다음 화장실 갑니다. 집중해요. 컨센트레이션. 집중 딱 하고 나서 상상해요. 머릿속 칠판에다 하나씩 풀어요. 수식의 과정들도 전부 다 써. 좋아. 표정들이 이상해요. 예쁘네. 막 이런 표정이 있지? 풀어요. 그러면서 답 딱 나왔어. 자리로 와. 물론 뒷처리 했습니다. 자, 와요? 그걸 까먹으면 안 되지. 중요한 얘기가. 왔어? 그래, 문제 딱 봐. 5번 딱. 맞췄네? 그때 느끼는 희열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자, 표정들이 안 좋군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X 있고요. 또 X 있고요. 1, 2, 3, 4, 5, 6 들어가고요. 또 X 갑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해서 제가 농담을 잘 못하는데 좀 친해지고 나면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또 많이 해드리고 할 겁니다. 자, 갑니다. 이게 f 펑션, 이게 f 펑션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f 펑션이고요. f의 f 펑션은 요 놈에서 이렇게 가는 펑션이 f의 f 펑션이죠. 그렇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 f 서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가는 게 f의 f 펑션인데 그 녀석의 치역이 5개가 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함수 박스 쳐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함수 f와 함수 f 서클 f의 치역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그래, 좋아. 이 녀석 중에서 선택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이 녀석 중에 선택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a, b라고 이렇게 두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 중에 선택된 게 바로 뭐예요? f 서클 f의 합성함수의 치역이고요. 이 녀석은 f 펑션의 치역입니다. 그쵸? 개념 그대로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힌트 다 주고 있거든요. n의 a가 6이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고 n의 a가 6이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 돼야 되겠죠? 보세요. 두 놈이 한 놈을 찍게 되면 분명히 한 놈은 비게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치역이 1부터 6까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치역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f 함수의 치역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6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따라서 자, NA가 첫 번째 n의 A의 값이 6이 되면 n의 A 값이 6이 되면 그러면 이 F 함수는 무슨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거예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라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렇게 갔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함수도 뭐가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선생님 그만하십시오. 시끄러워. 1대1 대응하다, 1대1 대응하다. 왜 이렇게 계속 오지? 그치? 이렇게 한다 이거지? 가다! 그러면 이 F의 F 펑션의 치역도 몇 개가 돼요? 6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6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n의 b가 몇 개 된다? 6이 된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에 씌워져 있어요. 보세요. 함수 f와 ff의 치역을 a, b라 하자. n의 a가 6이면 함수 f는 1대1 대응이 되고 함수 f의 f도 1대1 대응이 되므로 n의 b의 값이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의 b의 값이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올 수 있죠? 그쵸? 그리고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1대1 대응이 된다고. 왜 그렇지? 생각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바로 박스 형태의 문항이다. 제일 쉬운 형태의 문항이 바로 이 문항이다. 그러나 쉽지 않죠. 그렇죠? 또한 n의 a의 값이 두 번째입니다. n의 a의 값이 얼마였을 때? 5였을 때, 아니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자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건 뭔 소리야 이건? 그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잘 보세요. 자, n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함수 f 펑션이 치역이 4개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4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무엇인가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1, 2, 3, 4가 치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기 좋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은 1로 가야 돼. 자, 2는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자, 3은 어디로 가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그치? 4도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그치? 그 다음 5 어디로 가야 돼? 필요 없어. 왜냐면 F의 F를 따지면 여기서 끝나거든. 그치? 여기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치역의 개수가 갑자기 몇 개로 확 줄어요. B라고 하는 치역의 개수가 갑자기 확 몇 개로 줄어요? 2개로 확 줄어버리죠. 그쵸? 절대 이 녀석을 넘어설 수 없다 이거야. 왜? 갈아타는데 이 둘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는 녀석들만 살아난다 이거죠. 따라서 반드시 요놈 A의 치역이 B의 치역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한 번만 그려보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다. 따라서 n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의 B 역시도 어때요? 4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근데 n의 B가 얼마인 경우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문제 19번에 맨 위쪽을 보세요.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n의 b의 값이 얼마다? 5다 이거야. nb가 5다다. 세 번째, n의 b의 값이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n의 b가 6이었고요. 이 경우는 n의 b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여기에 있죠. 여기 있다. 자, 이게 되려면 n의 a가 얼마가 돼야 된다? na가 6 또는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희망은 na가 5가 되는 경우밖에 없고 그때 유일하게 nb가 5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자. 그때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 그 아래에 1번, 2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출동. 출동.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NA가 5야. 그럼 1, 2, 3, 4, 5가 1, 2, 3, 4, 5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이렇게 간다 생각하자. 그러면 이게 배제된 녀석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치역이 5개니까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K라고 이렇게 두자 이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K겠죠. 그렇죠? 그러면 F의 K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간 녀석이 있다 이거. 그렇지? FK가. 그러면 1, 2, 3, 4, 5가 이렇게 있을 때고 이 녀석들이 1, 2, 3, 4, 5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6은 프리랜서야. 프리랜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그래서 단계별로 갑니다. 일단 치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1, 2, 3, 4, 5, 6 중에서 치역이 5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이게 가에 들어갈 부분이에요. 가에는요. 자, 6개 중에서 5개를 뽑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6시 5. 나는 1, 2, 3, 4, 5를 뽑은 것 뿐이야. 1, 3, 4, 5, 6을 뽑을 수도 있고 1, 2, 4, 5, 6을 뽑을 수도 있고 1, 2, 3, 5, 6을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 6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이 녀석 하나를 선택해. 즉 빠져야 할 놈 한 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제된 놈 한 놈을 선택합니다. 그럼 나머지 1, 2, 3, 4, 5는요? 요놈 1, 2, 3, 4, 5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 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치역이 여기로 제한됐으니까 그냥 덤으로 하나씩만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나 부분에 들어가야 할 게 5가지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녀석들은 무슨 대응을 해야 된다? 1대1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응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덤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 1, 1, 1 그대로 쭉 가고요. 그 다음 이 6이라는 녀석도 이렇게 갔으니까 이대로 가겠죠. 그래서 치역이 몇 가지가 된다? 5가지가 된다 이거야. 5가지. 얘도 5가지, 얘가 5가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이 경우다 이거죠. 그걸 전부 다 거기다 써놨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써놨다 이거. 전부 다 써놨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몰입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다에는요. 1대1 대응을 시킨다. 요놈과 요놈을 1대1 대응시킨다. 5개를 5개 1대1 대응시키니까 5팩토리얼. 그래서 5팩토리얼. 이건 몇 가지? 120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는 6가지, 나는 5가지, 다는 120가지. 간 하나를 전부 다 더해주니까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은요. 6 더하기 5 더하기 120이니까 얼마가 된다? 13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에 안 됐다라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또는 뭐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연습한 만큼 그만큼 늡니다. 그만큼 늘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잘 몰입만 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문항 남았습니다. 20번, 21번, 그 다음 29번, 30번 4개 문항 설명해 드리고 우리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잘 보셔요. 20번입니다. 지금까지는 B킬러 문항들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준킬러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20번, 21번, 29번, 30번은 킬러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준킬러라고 해요. 준킬러. 킬러가 아니면서 킬러 흉내를 낸다라고 해서 준킬러라고 하는데 준킬러 문항을 15부터 19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이제 킬러 20번 첫 번째 문항 들어갑니다.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와 같습니다.
y축이고요.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 y는 이꼴 x-1분의 k 플러스 3이다 라고 돼 있고 k 값이 감사비도 0부터 3, 4라고 했네요. k가 양수기 때문에 1, 4분면 3, 4분면서 함수의 그래픽이 그려지겠죠. 자, 1,3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정근선이 된다. 1 들어가고요. 3 이렇게 들어가기 좋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의 결이 그려질 것이다. 이때 y절편을 우리가 뭐라고 두냐? b라고 이렇게 두고요. x절편을 a라고 이렇게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있을 테고 b점과 어떡하니? b점과 정근선의 교점을 이와 같이 연결시켰을 때 만나는 요점이 있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만나는 요점을 b점이라고 살짝 이렇게 두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자 이거야. 그러면 이 분수함수의 특성을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무슨 대칭이에요? 점대칭성이 있죠, 그렇죠? 1,3에 대해서 뭐가? 이 두 점이 서로 무엇하다? 점대칭성이 있다 이거야. 점대칭성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도 1 돼야 되겠죠. 점대칭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야. x 대신 2를 때려 놓았더니 k 플러스의 3이 되나요? 그래서 p점의 좌표가 2,k 플러스 3 되죠.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요. 전 이런 센스가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걸 a라고 넣고요. 이걸 b라고 살짝 이렇게 두자가 a, b로 놔두자. 그러면 점대칭성이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한다 이거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이 된다. 이게 바로 점대칭의 개념이죠. 따라서 2분의 a 플러스 자 b점 좌표 얼마입니까? 0, x에서 0 때려놨더니 3-k가 되죠. 그렇죠? 3-k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두 점의 중점은요. a 플러스 0, 2분의 a 플러스 0, 2분의 3-k 플러스 b가 되겠죠. 3-k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 점이 뭐가 된다? 1,3이 됩니다. 1,3이 됩니다. 따라서 2분의 a의 값이 1, 2분의 3-k 플러스 b의 값이 3. 따라서 a의 값은 2, 그 다음 넘어가 주니까 3-k 플러스 b의 값은 6 이렇게 들어갔죠. a가 2니까요. b 값은 뭐가 됩니까? 자, 이 점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 투입하니까 b 값이 k 플러스 3 되는 거예요, 그쵸? k 플러스 3 된다. 그래서 요 놈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 그치? a 값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어. 자, p점도 알았고요. 중간에 있는 요 점도 알았고, a점도 알았고, b점도 알았고, 이제 a점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a점의 좌표는요, 어떻게 하면 된다? x절편이니까 y 대신에 제로를 투입했을 때 그때 x값이겠죠.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은 이꼴 x-1분의 k 역수추합니다. x-1을 k로 살짝 나눠준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x-1의 값은요. 마이너스 3분의 k에 플러스 1 넘어가니까 1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1-3분의 k가 이게 바로 a점이 되죠. 1-3분의 k, 0가 바로 a점의 좌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자, 모든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20번은 노가다 문제예요. k 값이 1이었을 때 p의 좌표는 2,4다.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4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세요? 미연입니다. k 값이 0부터 3, 4일 때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B의 기울기 그 다음 AP의 기울기 이 두 녀석의 기울기의 합이 제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AB의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점에서 요 점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분의 K에서 0을 빼준 거 분의 1-3분의 K에서 0을 뺀다. 그 다음 0에서 뭘 뺀다? 3-K를 뺀다. 그럼 K-3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분자 분모에 3을 한번 살짝 곱해볼까요? 3을 살짝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랬더니 분모가 뭐가 됩니까? 3-3K가 되고요. 3-K가 되고요. 3배에 K-3이 되죠. 어라, 요것 봐라. 요것 봐라. 마이너스 살짝 묶어주니까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얘랑 약분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마이너스 3.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AP의 기울기 들어가겠습니다. 연원 기울기. 그러면 x좌표들끼리의 차입니다. 2에서 얘를 빼줘야 되겠죠? 이 마이너스 어머 어떡하니? 왜 이렇게 잘 풀었지?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K분의 자 연어 K 플러스 3에서 0 빼주니까 K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K분의 K 플러스 3이 되고요. 분자 분모에 3을 살짝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3 플러스 K가 되고요. 분자는요 3 곱하기 K 플러스 3이 되죠. 이렇게요. 어라? 요거 봐라. 분모 분자 똑같아요. 그게 3이 됩니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의 합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정말 쉽네, 그렇지? 니은도 맞다 이거, 그렇지? 그럼 이 디귿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PBAQ의 넓이가 자연수일 때 직선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사각형 무엇에? 자, 이 녀석의 면적입니다. B의 A에 이게 P고요. 이게 바로 Q입니다. 이 점이 Q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면적 이것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BP의 기울기라고 했죠? BP의 기울기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문제에서 BP의 기울기는 0과 1 사이의 값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저 녀석의 면적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계산했더니 다음과 같습니까? 들어갑니다. 전체 무엇에서 사다리꼴에서 무엇을 빼준다? 요놈 직각사각형 하나를 살짝 빼주시면 된다. 그쵸? 그러면 사다리꼴의 면적은요. 자, 여기 길이가 2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자, 요놈 높이 윗변의 길이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 두 녀석을 더해주면 되죠. 그럼 3-K와 K 플러스 3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은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 곱하기 윗변이 3-K 아랫변이 3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약분되고요. KK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된다? 6이 된다. 6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뭘 빼줘야 된다? 요놈에서 살짝 빼줘야죠. 저 삼각형 빼줘야죠. 자,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가 얼마다? 여기죠, 그렇죠? 요놈 길이. 그 녀석은 1-3분의 K입니다. 1-3분의 K 곱하기 높이가 얼마가 된다? 3-K가 되겠죠, 그렇죠? 3-K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S 값입니다. 정리해보냅니다. 그러면 6-2분의 1에 자, 그래서 3분의 1 뽑아내볼까요? 3분의 1 뽑아냈더니 3-K가 되네요. 3-K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6-6분의 1에 3-K의 전체의 제곱액과 이게 바로 면적 S죠. 이 면적이 무엇이라고요? 자연수라고. 자연수라고. 이걸 K에 관한 함수로 볼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걸 K에 관한 함수로 보면 돼요. K 값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요? 0과 3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기형 그래요. 자, SK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K는 0부터 3까지만 이렇게 잡혀지겠고요. 함수의 그래프 기형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3,6 되겠죠. 3,6점 싹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 녀석이 위로 볼록하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요. 그러면 0이었을 때 함수의 값 찾아봅시다. K 대신 제로를 투입했더니 S의 제로가 얼마가 된다? 6-6분의 3의 제곱 9가 되고요. 그럼 약분시켰더니 이게 2분의 3 되죠. 그럼 2분의 12에서 3 빼주니까 9가 되나요? 그러면 4.5네요. 4.5. 그럼 이 녀석의 값이 4.5로구나. 이 녀석의 값이 4.5로구나. 그러면 0부터 3까지 SK가 이렇게 변화할 텐데 그때 Y좌표의 값은 이렇게 변해가겠고 그러면 그 값들 중에서 SK 값들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딱 무엇밖에 없다? 5밖에 없다 이거죠. 5밖에 없다. 5밖에 없다. 이게 유일하다. 5밖에 없다. 걸어 무엇이? 이 녀석의 값이 SK의 값이 5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려면 SK가 5가 되어야 된다. 즉 6-6분의 1에 3-K의 전체 제곱이 5가 되어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1의 값은 6분의 1의 3-K의 제곱되고요. 6 넘어갑니다. 6의 값은요 3-K의 제곱되고요. 양변 루트 취합니다. 루트 6의 값은요 3-K 들어가고요. K의 값은요 3-루트 6이 되겠죠. 원래 뿔만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3 플러스 루트 6 되니까 이 3값을 넘어가요. 그럼 K의 값이 0과 3 사이에 있다는 것에 위배가 되죠.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3-루트 6입니다.
sk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k의 값이 3-루트 6이다. 이 값이 0과 1 사이에 들어있는가? 아니죠. bp의 기울기를 물었죠. 그렇죠? k는 이거고요. bp의 기울기를 찾아야죠. 자, 그러면 bp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bp의 기울기는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b점의 좌표가 0,3-k, p점의 좌표가 2,k 플러스 3. 그러면 두 녀석의 기울기는, 자, 요 놈에서 요 놈 빼볼까요? 그러면 2-0분의 요 놈에서 요 놈 빼볼까요? k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k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약분 사라지고요. 2분의 2k가 되고 결국 k가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군. 짜고 쳐놨네. bp의 기울기란 결국 k를 의미하고 이 k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근데 k의 값이 3-루트 6이 아니었던가? 그럼 루트 6 값은 계략적으로 얼마야? 2. 얼마죠? 그러면 3에서 2. 얼마를 빼주면 당연히 0. 얼마죠? 고로 k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가 맞다 이건가? 코렉트. 이게 된다. 코렉트.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 그렇죠? 아,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야? 이 녀석 sk를 k에 관한 함수로 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함수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라고 해서 4.5와 6 사이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값은 5가 유일하다 라고 놓고 k 값을 구할 수 있어야 했겠죠. 그쵸? 요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자, 21번입니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좀만 힘내십시다. 21번 들어갑니다. 제곱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의 값이 x 플러스 3이다 곱하기 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조건. 나조건은 뭐예요? g0의 값이 1이다. 이때 무엇을 물었어요? f의 1의 값이 자연수다. 늘상 이런 식이야. 우리 문과 수능 문제는요, 갑자기 정수론 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죠? 자연수입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많이 줍니다. 상당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끔 시키죠. 그렇죠? 우리를 계속 짱쪽으로 굴리게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놓쳐서 안 될 게 뭐냐? 3차 함수, 이게 바로 3차 함수고요. 주어져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놓쳐서 안 돼요. gx라는 함수가 연속인 함수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다. 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형식의 유사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힌트를 하나씩 잡아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g0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식에다 제로를 투입해야 돼요. 왜? 이 식은 x에 관한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입니다. 양변 x 대신 제로 투입할게요. 그랬더니 f의 제로 곱하기 g0 요게 바로 제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보는 친구들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보는 친구들이 무조건 수능을 잘 보게 되죠. 자, g0가 얼마야? 1이죠? 요게 1이야? 그럼 1 곱하기 f0가 0 되려면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게 0이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f0의 값이 제로가 되는 거야. 아, 좋은 거 알았네. 그치? f0가 제로다. 좋은 거 알았네. 근데 fx가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지. 따라서 fx 3차 함수는 어떤 식이 돼야 돼?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3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모든 개수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치? 그런 다음 여기다 투입해. 그랬더니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gx의 값이 뭐가 된다? x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걸 xx 약분시키는 친구들은 하수. 여기서 이거 약분시키면 큰일 나. 큰일 나. 함부로 약분시키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왜 이걸 x로 나누면 안 돼? xx를 나누면 안 되냐? x가 만약에 제로면 어떻게 돼요? 나눌 수 있어 없어?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다고, 그치? 함부로 나누면 안 돼, 그치? 단 어떤 전자에 나눌 수 있어, 양변을? 자,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닌데 이게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gx 함수의 정체가 밝혀진다. 어떻게?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3입니다 라고 gx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괜찮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단 요게 0이 아닌데 이게 0이 아니려면 x 값이 0이 아니고
x값이 0이 아니고 그 다음 요 녀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약분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g 제로의 값이 저기 1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속이라는 조건은 언제 쓸 거예요? 모든 조건을 써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했는데요. gx가 연속이라는 조건을 언제 쓸 겁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gx 이게 바로 무슨 값입니까?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이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함수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연속의 정의잖아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게 바로 함수의 연속성의 정의 아닙니까? 따라서 x가 0으로 갔을 때 gx의 값이 g0가 된다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가 0이 아닐 때에는 gx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x가 0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x가 단 한 번도 0이 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때 x가 0이 할 때 gx는 이게 들어간다 이거야. 괜찮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들어갈 때 gx 대신에 이걸 때려 넣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 플러스 3의 값이 g0 얼마요? 1이죠. 그쵸? 여기 1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x가 0으로 들어갑니다. 넣어주죠. 그쵸? 그러니까 분자가 3이 되고요. 0, 0 사라지고 이게 3이 되고 이 1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한다 이거. b 값이 3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달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로 fx는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fx의 값이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자 gx의 값은요 이 녀석이 3이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 gx 함수가 더 이상 불연속이면 안 된다 이거야. 다른 실수값에서 항상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가 무엇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분모가 항상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은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 때려주면 x 플러스 2분의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의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가 항상 0이 될 리가 없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3의 값이 0보다 커야 하고 넘어가 주니까 3의 값이 4분의 a 제곱보다 넘어가니까 1, 2가 a 제곱보다 따라서 a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1, 2부터 루트 1, 2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a의 값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거야. 이 사실을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gx가 연속이다라는 이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연달아 그냥 팡팡팡팡 터뜨리는 거죠. 그렇죠? b 값도 알아내고 a 값의 범위도 알아내고 전부 다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a 값을 정확하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g의 최소값은 왜 만들어냈고 f1이 자연수라는 조건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f1이 자연수다. 이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f1은요. x 대신에 1 때려 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3이야. 그럼 이 녀석은 4 플러스 a야. 요게 자연수가 된다 이거야. 자연수. 그러면 a 값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요. 그러면 a는 어떤 값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4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0 되죠? 자연수 아니야? 그래서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값 되겠죠. 그렇죠? 왜요? 이 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범위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루트 12는 마이너스 3점 얼마였나요? 그렇죠?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16, 즉 마이너스 4보다 더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점 얼마? 이게 3점 얼마? 그래서 a의 값은요 마3부터 시작해서 뿔3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마3부터 뿔3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때 뭘 찾으면 돼요? g 얼마입니까? 이 값의 최소값 찾으면 되죠. 그렇죠? g는요 gx 여기서 그렇지? 여기다 x-2를 때려 넣어. 그러니까 4, 2, 3, 7 플러스 2a 7 플러스 2a분의 2 때려 넣어. 5가 되죠. 그렇죠? 이 녀석이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가 되면 돼요. 그래서 a 대신 얼마를 때려 넣으면 돼요? 3 때려 넣으면 돼요. 3. 그렇죠? a 대신 3을 딱 때려 넣으면 최소값이 딱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6 플러스 7의 값은 13분의 5다. 1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써주면 깔끔하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g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1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구해내는 거야. 가볍게 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치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29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킬러입니다. 29번이 가장 무서운 킬러. 소재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소재가요? 수열이에요, 수열.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왜?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니까. 잠시만요. (29번) 들어갑니다. 29번 들어갑니다. 첫 장이 자연수고요.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 AF와 첫 장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 수열 BN이 있다. 항상 구체적으로 좀 제발 좀 생각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A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가긴데 그렇죠? 왜? 가나다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첫 번째보다 다섯 번째까지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단 써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수열은요, 첫 장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 수열 BN이다. 그러면 첫 장 B라고 잡고요, 두 번째 장은 BR, 세 번째 장은 BR 제곱, BR 3승, BR 4승 이렇게 들어가 있군.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장까지의 모습이다 이거야. AN과 BN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 A도 첫 번째 장도 자연수, 요 놈도 자연수야, 그렇지? 둘 다 자연수고, 그 다음 요 D의 값이 마이너스야. 요 아래 값도 뭐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부호들을 좀 상상 좀 해보자 이거야. 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그마 안쪽에 들어있는 값에 절대값들이 있거든. 그럼 절대값들을 벗기려면 바로 그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의 부호를 생각한다. 그러면 얘가 양수였으니까 얘가 요 공차가 음수야, 그렇지? 빼다 보면 어느 순간 0 근처로 가겠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선가 이렇게 바뀔 거다 이거야, 부호가. 그러니까 처음에 플러스 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왜?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그렇지? 그 다음 공비도 역시 마찬가지야. 공비 아래값이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B는 양수, 그렇지? 그 다음 B 아래값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양수, R이 음수니까 음수. 얘는 제곱이니까 양수. 3승이니까 음수, 4승이니까 양수. 이렇게 되겠네. 느낌 왔어요, 그렇죠? 느낌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구체적으로 사고하는 게 수학 문항을 푸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걸 극복해내면 수학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을 잘한다.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번입니다. 시그마 n은 이꼴 1부터 5까지 an n 플러스 bn의 값이 2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 쓰겠습니다. n은 이꼴 1부터 5까지 an 플러스 절대값 bn의 값이 67입니다. 세 번째 잘 모르겠어요. 그쵸? 또 써요. 그쵸? n은 이꼴 1부터 an의 절대값 bn의 절대값의 합이 81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절대값들을 계속 씌워나가고 있죠. 그쵸?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세요. 주어진 힌트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점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죠? 얘와 얘는 어떻게 달라요? 얘는 절대값이 없는데 요놈만 절대값이 있죠. 그렇죠? A1부터 A5까지 똑같아요. A1부터 A5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항상 절대값이 돼요. 그렇죠? 근데 BN이라는 녀석은요,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서로 뭐 돼버립니까? 빼버립니다. 요게 1번식, 요게 2번식, 요게 3번식인데 2번식에서 1번식을 빼고 싶다 이거야. 깔짝깔짝 한번 해보자 이거. 그렇지? 빼봤더니 어떤 식이 되니? 요놈 사라지고요. BN의 절대값에서 BN의 값을 빼고 이것을 n은 이꼴 1부터 몇 가지? 5까지 전부 다 더해준다. 이렇게 들어가고 둘을 빼주니까 뭐가 되는 거야? 40이 딱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40이 딱 하고. 괜찮죠? 아름답죠? 그렇죠? 자,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비교적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여기 보세요. 요 놈은 양수, 음수, 양수가 번갈아서 나온다 이거야. 그렇죠? 번갈아서 나오니까 그대로 써보자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첫 번 얘들을
절대값 쉬워서 간다는 건 항상 뭐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B1의 절대값과 B2의 절대값, B3의 절대값, B4의 절대값, B5의 절대값을 계산해주면 이 값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항상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야, 그렇지? 상식의 근거예요, 상식의 근거. B1의 절대값은 얼마야? B야 B. B가 양수니까 그대로 B. B2의 절대값은 B 아닌데 이게 음수니까 절대값 빠져나오려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요놈은 B, 요놈은 마이너스 BR. 요놈은 그대로 나와 양수니까 BR 제곱. 이 녀석은 B 사이 값이 BR 3승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BR 3승. 그 다음 B5의 값이 BR 4승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뿔마가 번갈아가면 된다. 요놈에서 무엇을 빼준다? B1, B2, B1, B2, B3, B4, B5를 저보다 뺀다 했겠지? B1이 얼마? B1이 B, B2가 BR, B3이 BR 제곱, BR 3승, BR 4승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요놈에서 요놈 빼주니까 사라진다. 아 기분 좋아. 사라진다. 기분 좋아. 사라진다. 기분 좋아. 그리고 났더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BR.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BR 3승. 그래서 BR 3승 이렇게 간다. 이거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나눠. 그 다음 BR로 묶었더니 1 플러스 R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0 되네요. 그쵸? 자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수적은 왜 줬을까요? R 값은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값은요, A, B, R, 그 다음 D 모두 다 뭐야? 정수예요, 정수. 정수 또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보세요. B의 값은 양의 자연수, R 값은요, 음의 정수. 그럼 이 녀석은 양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R 값이 음의 정수니까 1 플러스 R 제곱의 값도 역시 뭐가 돼?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사라져도 되고, 이 녀석들 정리하면 이게 20이 된다고 했으니까 20의 약수로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정수론이야, 정수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문과 수학이 이렇게 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쵸?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를 생각한데 내가 R 값이 크면 부담을 많이 줘요. 그쵸? 그래서 R 값이 작을수록 좋아. 첫 번째, R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 두 번째, R 값이 마이너스 2면 어떨까? R 대신 마이너스 1을 투입했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따라서 B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거죠, 그쵸? R이 마이너스 2면요 B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4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니까 요거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자 B 값은 얼마가 된다? 5, 2, 10이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수열은 다음과 되겠죠. B1부터 차근차근 써볼게요. B1은 얼마? 10. 근데 공비가 R이 마이너스 1이야. R이 마이너스 3 되면 어떻게 돼요? R이 마이너스 3 되면요? 얘가 벌써 10이에요, 10.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여기는 3이라는 인수가 없어요. 그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까지 여기서 꼭 끊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 놓고서 B라고 하는 수열들을 다 구했으니까 나열을 해보자 이거지. 첫 번째 항 10, 그 다음 두 번째 얼마?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세 번째 얼마? 또 마이너스 곱하니까 또 10. 네 번째 얼마? 마이너스 10. 다섯 번째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1, B2, B3, B4, B5 이렇게 전부 다 되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간단하게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공비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4. 얘 또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8, 마이너스 16, 그 다음 32 이렇게 B1, B2, B3, B4, B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힌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2번식에서 1번식을 딱 한 번 뺐더니 B라는 녀석의 전부가 밝혀지게 되고 그 결과 요놈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요놈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얘도 할 수 있다 이거야. B1부터 B5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치? 자,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시그마 n은 이퀄 1부터 5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n은 이퀄 1부터 5까지 bn. 요게 2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값을 계산해놓으면 게임이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n은 이퀄 1부터 n까 5까지 an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더하세요. 전부 다 됐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니까 10 남죠. 그쵸? 그러니까 B1부터 B5까지 더해주게 10이군. 여기 10이라는 얘기야.
넘어가니까 17 되겠죠. 아 그래서 시그마 n은 이퀄 1부터 5까지 an의 값이 17이로구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건요? 등차 수에 대한 공식 2분의 항이 5개. 첫 번째 항 곱하기 2a 플러스 공차 얼마? d 그러니까 n-1 근데 n이 5-1은 4 곱하기 d 여기 얼마다? 17이다. 그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약분시켜. 그랬더니 5 곱하기 a 플러스 2d 여기 얼마다? 17이다. 5 넘어가.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써놓고도 이걸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멍합니다. 그쵸? 그게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요. 보세요. A 뭐야? 보세요. 정수 B 정수 R 정수 D 정수 정수의 합인데 어떻게 해서 분수가 나와? 말이 안 되지 그치? 모순 이런 걸 찾아야 된다. 정수로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껴서 나가는 걸 잘 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 그치? R 이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계산하고 사실 할 것도 없어. 그러나 해볼 거야 그치? 전부 다 더하자. 2부터 32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요 요놈 얼마? 2 마이너스 2 요놈 얼마? 마이너스 8 요놈 32 여기 10 그러니까 22 그쵸? 그래서 B1부터 시작을 해서 B5까지 더해준 게 2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이퀄 1부터 5까지 an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 22니까 넘어가주면 5가 되겠죠? 이 녀석이 5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녀석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했더니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n은 이퀄 1부터 5까지 an 구해주면 이 식이 나온다 이거야. 즉 5배의 a 플러스 2d가 되겠죠? 5배의 a 플러스 2d의 값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약분시켜줬더니 결국 a 플러스 2d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겠죠? a 플러스 2d의 값이 1입니다 라고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녀석은 몇 번째 항이에요?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세 번째. 그렇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이 1이다. 그러면 와 소름 끼쳐 그치? 정말 잘 찍었어 그치? 여기서 갈릴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진짜 여기서 갈렸네? 야 신기가 있나? 아니 답을 아니까 일부러 여기서 그런 거죠? 자 갑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양수부터 시작해서 공차 D가 음수니까 점점 줄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그럼 이제 여긴 음수로 바뀌겠죠 음수로 그쵸? 여기 바뀌다 이거야. 자 B라고 하는 수열도 전부 다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B가 얼마라고요? 저기다 썼잖아 그치? 2 마이너스 4 공비가 2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사 뿔파 뿔파가 뭐야? 플러스 8 그 다음 마16 플러스 32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 녀석은요 A하고 D를 찾아야 돼. 힌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치? A 플러스 2D가 1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만 더 찾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이다. 근데 힌트 하나 어디 있니? 자 깜짝깜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자 마지막 키만을 걸고 1식에서 2식을 뺐어 그치? 2식에서 1식 뺐어. 근데 이거까지만 써먹었는데 3식 그치? 3식이를 써먹었는데 그치? 이거 어떻게 써먹어? 이거 어떻게 써먹어? 요놈 똑같아 그치? 공통점은 차이점 공통점은 연엄 차이점은 연엄 그 별명 못 해버린다 빼버린다 변변하게 빼버렸더니 변변히 빼버렸더니 이렇게 사라지고 결국 뭐가 된다 이거야. 절대값 an-an의 시그마 n은 이퀄 1부터 5까지 요게 뭐가 된다. 81 빼기 67이니까 1 얼마? 4 1 4 괜찮아? 여기까지 있어 그치?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요. 이제 이 식을 정리하렵니다. 절대값이 있어. 그런데 뭘 알았어? 세 번째 항까지는 양수야. 그래서 A1, A2, A3은 그대로 나오고 A4번째 항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왜? 음수니까.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빼기 요놈 A1부터 A2, A3, A4, A5 이렇게 이게 얼마다? 1사다. 그러면 사라지나? 이렇게 사라지나? 사라지나? 이렇게 감수 땡겨. 그리고 났더니 마이너스 2배 A4 플러스 A5 여기 얼마다? 1사다 이거. 1사다. 나눠
A4 플러스 A5가 마이너스 7이다. 근데 A4가 얼마야? 저기 있죠? A5 얼마? 저기 있죠? A 플러스 3D와 A 플러스 4D 두 개 될 때 얼마예요? 2A 플러스 7D죠? 2A 플러스 7D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두 번째씩 나오네. 첫 번째씩 얼마였어요? A 플러스 2D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이게 첫 번째겠죠. 열배수 풉니다. 두 배씩 곱할게요. 이렇게요. 몇 뺄게요. 그랬더니 썸 D가 마이너스의 9가 되죠. 따라서 D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된다.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얼마? A는 7 되나요? A는 7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볼게요. 자, A가 얼마라고요? A가 얼마라고요? 7. 7 빼기 3 얼마? 4. 공차가 3,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 그러면 1. 여기서 또 3 빼면 얼마? 3 빼면 마이너스 2. 3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여기 들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항,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항. 근데 A7과 B7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만 더 하면 돼. 마이너스 3 빼고 마이너스 3 빼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야? A7. 그 다음 요놈은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94.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니까 플러스 128. 여기 얼마? B의 7.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녀석 더해주니까 얼마? 128 마이너스 11. 그래서 117.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17이 정답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괜찮죠? 30번 문항도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약간 부족해. 어머님들과 약속했던 시간이 가버렸어. 그치? 빡세게 풀었네요. 그쵸? 30번 풀기를 원하서 한번 들어보세요. 30분 전 진짜 이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30분 좀 제가 선생님 풀어주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풀어드릴까? 넘어가 패싱. 30번 패싱. 풀어드려. 넘어가. 풀어드려. 간단하게 어떻게 푸는지만 설명만 해드리고 끝낸다. 30번이 제일 쉬웠어. 필러 중에서. 놀랍게도 30번이 제일 쉬웠어. 얘는 금방 설명 가능해요.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또 나왔죠. 그렇죠? 문과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다항 함수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이과도 못 벗어나. 초월 함수 곱하기 다항 함수거든 항상. 그치? 이거 봐라. 곡선 y는 이꼴 fx 3차 함수가 점 0,0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이꼴 gx 위에 점 2,0에서의 접선은 모두 x축이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니? 자, x축이 이렇게 있다. x축 언급했으니까 그려야지. 그치? 이렇게 그린다. 그리는데 gx는 2차 함수야. 근데 2,0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x축이 됐네. 그럼 접한다 이거. gx의 최고차이 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블록해야지. 그치? 끝났네? 이게 바로 gx인데 그치? x축이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gx 함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게임 끝. 그렇죠? 자 그럼 fx는 뭐야? fx는 자 들어갑니다. y축 x축 들어가면서 0,0에서의 접선이 x축이야. 그럼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지? 접한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접한다의 개념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변곡하면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접선이야. 이것도 접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답은 이거였어. 이런 접선이었다. 이 문제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야, 제로. 그치? 제로라고. 그러니까 x축이 이 함수의 접선이 되는 경우라고 말이야. 답이 이거였다. 답이 이거였다. 여기까지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 갑니다. x는 이꼴 제로에서 접한다라는 건 잔명한 사실입니다. 3차 함수의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극대값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극대값을 갖는 지점은 자, 요 점이 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작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함수 그래프 계획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례. 즉 극값을 갖는 지점이 0보다 작은 지점일 때 모든 경우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갑니다. 일단 0에서는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나봐 보세요. 2,0에서 2,0은 바로 이 gx 함수의 꼭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fx의 그 접선의 개수가 2이다라고 했습니다. 접선의 개수 여기 몇 개예요? 1개죠? 그쵸? 여기 몇 개예요? 2이죠?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서 어때요? 또 하나 접선 생기죠? 여기 안 만나는데요? 아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어. 왜? 가다 보면 말이지 여기서도 함수값이 있거든. 근데 안 보일 뿐이야. 저 위에 있을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릴 수 있다고 무조건 그릴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접선이 몇 개 나오니? 3개 나오지? 그러면 이 나 조건이 위배가 되지. 그치? 그래 안 돼! 안 돼! 이쪽 파트에서 그 값이 나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건 바로 접는다. 지지. 아, 조건이 어긋나는군. 지지.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떻나요? 즉 0보다 크되 2보다 작은 점에서 그 값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수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그치? 그래프의 개형으로 직관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문제였다고.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 하나 나오죠. 그쵸? 그 다음 X축도 접선이 되죠. 그쵸? 2개. 그럼 여기 또 나올 거야. 여기. 그치? 3개.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망했어. 그치? 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간다.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쵸?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쵸? 허를 찌르는 거. 항상 재밌을 것 같은 거 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찍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나중에 제가 이런 식목도 다 알려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풀었냐면요. 최근 수능 3기년치의 정답들을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1번을 몇 번을 찍을지 계속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신공을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진짜 근데 이런 상황이 와요. 진짜요? 진짜 옵니다. 21번을 때로는 안 푸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과는 더 그래요. 이과는. 풀면 뭐해? 틀리는데 그치? 시간만 나가고. 그래서 안 풀고 어떻게 맞추느냐를 제가 가르쳐줍니다. 물론 올해는 틀리긴 했지만 자, 갑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를 딱 지난다. 그럼 여기서 접선이 여기 하나 나오죠. 그렇죠? 여기 하나 나오죠. 접선 2개밖에 없네? 대번! 그런데 다 조건이 돼서 망했어요. fx와 gx는 오직 하나의 식을 갖는다. 이미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죠? 망했어. 그럼 좀 더 이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 더 지나가면 갑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때요? 한 점, 2점 만나고요. 이게 내려가다 보면 이 녀석이 훨씬 더 어때요? 3차 함수니까 훨씬 더 빨리 감소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나요. 그래서 하나, 2개, 3개 만나요. 그러면 두 함수의 시그널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라는 조건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말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극소값을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거야. 함수들 그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려야 되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잘 보세요. 얘는 피할 데가 없네. 여기서는 접해하고 근데 극값을 가져서는 안 되고 0보다 작을 때도 극값 없어. 0보다 클 때도 극값 없어. 갈 데가 없게끔 나와 다 조건으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떨 수밖에 없다. 이거. 가다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제로가 되고 자 이것도 제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즉 y는 equal fx라는 녀석이 아까쯤에 x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 이게 아니라 자, 요 지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녀석은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x의 상승함수가 되는 거야. 그치? fx 이퀄 x의 상승함수가 유일한 녀석이라고. 그치? 왜냐면 x는 이퀄 제로에서 접해야 되니까. 괜찮니? 괜찮아? 그래서 fx가 x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gx를 보세요. x가 0보다 크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의 값이 더 크거나 작거나 같고요. kx-2고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그럼 보세요. f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fx입니다. g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gx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녀석 직선함수입니다. k는 기울기예요. 그렇죠? 요 기울기의 값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보세요. 마이너스 2점을 항상 지나. 그렇지? 요놈 함수는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
그리고 K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접하면 돼요. 접하면 돼요. 왜? 요 놈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 요 놈 위쪽에 떠 있어야 되거든. 그치? 그 다음 또 간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접해. 이렇게 접해. 요 놈 위쪽에 떠 있고 요 놈 아래쪽에 깔려 있다고. 그치?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여기서 접할 때와 여기서 접할 때야. 괜찮니? 그때 기울기의 최대값이 알파라고 했어. 알파가 3 나와. 계산해보면. 접점 잡아놓고 접한다라고 두면 되거든. 그러면 K가 얼마나 나와. 그치? 그 다음 이때 베타는 얼마 나와?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 이게 4-2루트 2가 나와. 4-2루트 2가 나와. 기울기가. 괜찮니?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뺄게 되면 빼줬더니 뭐가 나온다? 2루트 2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야.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바로 AB가 되죠. 요게 A 플러스 2루트 2라고 했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 되고요. B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된다? 1 플러스 4가 되고 5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냐. 괜찮으시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개념에 근거해서 직관적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계직, 개념을 직관에 근거하여 묻는다. 개념을 직관에 근거하여 묻는다. 계직문. 이렇게요. 좀 어감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쭉 상황들을 보시면서 연습을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잠깐 보십시오. 제가 드린 자료들 보세요. 제가 드린 자료들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늘 제 수업을 들으시